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2년 전 에버랜드에서 키 180cm의 새끼 기린이 태어나 관심을 끌었는데요. 기린은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선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레드리스트에서 기린은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85년 이후 30년 동안 15만 마리에서 9만 7천 마리로 40% 가까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서 흔히 보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늑대, 표범, 북극곰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인류의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사냥,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들이 점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7%도 남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발리 호랑이, 자바 호랑이는 이미 사라졌고 중국 양쯔강 남쪽에 서식하는 남중국 호랑이 역시 곧 멸종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사자의 개체수 역시 8%로 인도 아시아 사자는 고작 175마리만 남아있고 표범은 서식지의 75%를 잃어버려 9개종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동물의 멸종 속도가 지난 세기보다 110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뉴멕시코 대학의 펠리사 스미스 교수는 코끼리, 기린, 코뿔소, 호랑이 등 대형 포유류의 멸종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년 후에는 육상의 가장 큰 포유류 자리는 멸종될 일이 없는 소가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동물의 왕국 TV 화면에서만 이런 멸종된 동물을 보게 될 것만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 15일 개봉된 동물을 소재로 한 한국 코미디 영화 해치지 않아입니다. 생계형 수습 변호사 태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소속 회사가 관리하게 된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를 3개월 안에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동산파크의 새 원장이 된 그는 손님은커녕 동물조차 없는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동물 탈을 쓰게 해서 실제 동물로 위장 근무하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북극곰, 사자, 고릴라, 나무늘보로 변장한 직원들은 무건수행은 기본이고 어깨 결림, 근육 뭉침, 뻐근한 뒷목까지 그들의 털 날리는 고분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갈증을 견디다 못하던 태수는 북극곰의 신분을 망각하고 관람객 앞에서 콜라를 따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락밴드 레이지 본이 부르는 동산파크입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 중 하나인 JH 로펌의 수습 변호사 태수는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락원그룹의 3세 민현철 이사의 구치소 면회 담당 변호사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건물 앞에는 JH 로펌의 투기자본으로 부도가 난 회사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시위가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수는 현관 게이트에서 출입증이 에러로 삑삑거리자 당황해하는데 수습 직원은 매월 출입증 갱신하는 걸 잊은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규직 친구 변호사 송배를 만나지만 동문회에 왜 안 나오냐는 물음에 만날 때마다 충고나 잘난 체 하느냐며 난 친구 필요 없다고 자존심 이상의 화를 내며 헤어집니다. 퇴근 시간 마침 태수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던 로펌 황 대표가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때 태수가 몸을 던져 시위대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이를 로펌 황 대표가 지켜봅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음식점에서 락원그룹 3세 민채령 상무와 JH로펌 황 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 채령은 자신은 아버지나 오빠와 다르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친근하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황 대표의 호출로 급하게 태수가 들어옵니다. 채령이 떠나자 황 대표는 태수에게 M&A 업무를 하고 싶다는 입사 지원서를 보며 영국계 사모펀드 가브리엘이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1원에 인수한 동산파크라는 동물원을 맡아서 정상화시키는 정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태수가 동물원 원장으로 내려가서 구조 조정 등으로 3개월 안에 정상화하면 100억에 다시 되팔고 이익을 남길 것이고 그때는 본사의 M&A 부서에 정식 변호사로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태수는 흔쾌히 수락을 하고 황 대표는 무엇이든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빨간색 벤츠 오픈카까지 제공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쉬어갑니다. 마왕 신해철이 부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남에겐 감춰왔지 난 슬플 땐 그냥 맘껏 소리내 울고 싶어 나는 조금도 강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 기다릴 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 기다릴 뿐 멋진 빨간 벤츠카를 몰고 동산파크에 도착한 태수는 들뜬 마음으로 동물원에 들어서는데 동물 우리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이 사자를 싣고 나가고 이어서 기린을 싣고 가는 걸 목격을 하고 직원들을 만나 사정을 따져보니 채권자들이 돈 될 만한 동물은 다 가져가고 미어캣, 라쿤, 타조, 앵무새 등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때 전임 서원장이 떠나려고 하자 태수는 난 사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동물원을 살리러 온 사람이라고 하며 서원장에게 도와달라고 직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날 저녁 술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동물을 다시 사오면 될 것 아니냐는 태수의 말에 국제동물보호협약 때문에 주요 멸종동물인 사자, 코끼리, 호랑이 등은 거래가 금지되었고 특별히 학술이나 번식용으로 허락을 받으려 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술에 취한 태수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반드시 동산파크를 되살릴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전임 서원장과 숙소로 돌아가던 태수는 트럭 옆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지고 알고 보니 전 직원인 하 계장이 박제 호랑이를 가져가려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숙소 사진 속에 직원들이 동물 탈을 쓰고 이벤트를 했던 사진을 보자 어젯밤에 호랑이 박제를 보고 놀랐었던 일을 기억하며 직원들에게 태수는 탈을 쓰고 진짜 동물인 것처럼 행세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수의사 소원은 극구 반대를 하고 그만둔다고 하자 소원이 그동안 아끼고 보호하고 있던 까만코라는 병에 걸린 북극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빌미로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송 변호사의 소개로 영화 소품 전문 제작가인 고 대표를 만나서 먼저 사람의 체구와 비슷한 북극곰, 고릴라, 사자, 나무늘보를 만들고 꼭 필요한 길이는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제작하는데 10일 안에 만들기로 계약을 합니다. 잠시 7080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님 떠난 후 장덕이 부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직원들은 각자 동물들의 역할을 맡아 몸짓과 행동에 대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서원장은 북극곰, 수의사 소원은 사자, 김과장은 고릴라, 막내 혜경은 나무늘보를 맡아 동물 탈의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여러 동영상을 보며 열심히 행동을 연습합니다. 며칠 후 탈이 도착하고 실제 탈을 쓰고 연습을 하는데 통풍이 잘 안되고 답답해하며 특히 더위에 말도 못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특히 수의사 소원은 털 알레르기로 고생을 합니다. 드디어 동산파크가 입장료 50%의 파격 할인으로 재개장하는 날, 예행 연습 겸 평일이라 그나마 관람객이 별로 없는데 유치원과 노인회관 단체 관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무선으로 태수는 어느 누구도 동물원에 가짜 동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으니까 잘 될 것이라며 용기를 줍니다. 태수의 총지휘 아래 드디어 관람이 시작되고 어리바리한 직원들의 연극에도 유치원 원아들과 어르신들은 다행히 가짜인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은 녹초가 되어 첫날 하루를 무사히 보냅니다. 다음날 직원들은 좀 익숙해졌는지 사자는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고릴라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며 북극곰은 물에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둘째 날의 관람객은 74명으로 예전에 반만도 못 미치자 인기 동물인 기린탈을 얼른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늘보 혜경의 남친 성민의 변심 사실을 알고 평소 혜경을 좋아하던 고릴라 김과장이 남친 성민을 혼내주려고 고릴라 복장을 하고 편의점에 습격을 하고 이를 추적하여 동물원의 비밀을 알게 된 성민은 설득 끝에 함구하기로 합니다. 사실은 혜경이 빌려준 3천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무마시킨 것입니다. 한편 기린을 가지러 간 소품 제작소는 고 대표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친 후였고 기린은 미완성된 목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린은 창고에 세워 목 부분만 밖에서 보이게 설치해 놓아 전시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관람객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움직임이 없는 동물들의 실증을 느끼고 거기에 겹쳐서 결국 서원장이 폐쇄공포증으로 알아눕자 이젠 태수가 직접 북극곰 탈을 쓰고 우리에 들어갑니다. 날씨는 덥고 동물 탈이 답답해지자 갈증이 너무 심해진 태수는 견디다 못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관광객이 던져준 콜라를 따서 마시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관람객들이 이를 보고 진짜 광고처럼 북극곰이 콜라를 마신다며 신기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댑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임종환 부릅니다. 그냥 걸었어. 여보세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 생각도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다리 아프겠다. 비 많이 맞았어? 옷 다 젖었지? 나 그냥 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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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나?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난 너를 사랑해. 비 많이 맞았지? 한참 걸었겠다. 어떡해. 나 그냥 갈까? 잠깐만 기다려. 나 나갈게. 본사에서 오비서가 동산파크로 찾아옵니다.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고 고릴라가 눈을 맞추어 쳐다보고 목만 보이는 기린, 사자 늘보는 움직이질 않지만 고롱이, 기롱이, 사롱이, 대롱이라는 이름에도 의심 없이 돌아갑니다. 저녁에 같은 로펌 변호사 송민에게서 가브리엘이 JH 로펌 황 대표의 개인자금 세탁을 위한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야근하는 수의사 소원과 말다툼을 합니다. 소원은 동물원의 주인은 동물들이라고 소리치고 관람객이 있어야 동물들이 있고 사실 우리의 갇혀있는 동물이 진짜 행복할 것 같냐고 태수가 쏘아붙입니다. 다음날 동산파크 매표소 앞에 난리가 납니다. 인터넷에서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각종 음료 중 콜라만 골라 마시는 북극곰을 보려 온 관객들은 환호를 하고 주말 내내 동산파크로 관람객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심지어 고릴라 김 과장도 콜라를 마시며 묘기까지 부립니다. 입장료로 주말에만 1,4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려 직원들 모두 기쁨의 환성을 지릅니다. 고릴라 김 과장은 나무늘보 혜경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며 이젠 적응이 되어 고릴라 탈을 벗으면 오히려 어색하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 20년 전 북극곰 까만코가 어렸을 때 영상을 보는 소원에게 태수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정형행동, 즉 동물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캐나다에 있는 북극곰 전문 보존센터로 까만코를 보내고 싶은 소원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며칠 후 JH로펌 황 대표에게 그간 동산파크가 총 매출 1억 4천에 순이익 8,500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자 태수는 M&A팀 정식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나 동물원은 락원 리조트에 재매각되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차 들른 동산파크에서는 원장 취임 75일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전직 동산파크 직원과 가족까지 몰려와
앞으로 복직에 대한 희망으로 축하를 나누는데, 이때 락원리조트 건설 계획에 대한 보도를 알게 되어 순식간에 파티장은 얼음장이 됩니다. 직원들이 따지자 태수는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며 고용은 승계될 것이라고 미안해하지만, 직원들은 싸늘하게 하나씩 곁을 떠나고 태수는 안타까워합니다. 음악 듣고 영화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가수 여진이 부릅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너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JH 로펌 M&A 변호사로 일하는 태수가 일상을 이어가던 중 동산파크를 철거하려는 락원리조트 직원들에 맞서 수의사 소원과 직원들은 동물원을 재개장하여 관람객을 맞으며 락원그룹이 동물원을 없애며 환경을 파괴하는 폭력기업이란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락원그룹 민채령 상무는 가뜩이나 구치소에 있는 오빠 때문에 이미지가 나쁜데 어떻게 할 거냐며 24시간 안에 해결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JH 로펌 황 대표를 다그칩니다.
그날 동물원의 비밀을 알고 있던 나무늘보 해경의 전 남친 성민이 황 대표를 찾아와 제보를 합니다. 이때 이를 알고 태수가 쫓아가 다그치자 나무늘보 해경이 동물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로펌 황 대표와 오비서는 성민의 제보를 직접 확인하러 동산파크에 찾아갑니다. 많은 관람객 속에서 동물들을 살펴보고 이를 알고 뒤쫓아온 태수는 무전으로 사실이 탄로났음을 알리며 북극곰 방사장으로 달려갑니다.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로 들어가려는 황 대표를 수의사 소원이 가로막자 다 알고 왔다며 강제로 밀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진짜 북극곰인 까만코가 누워있고 원래 가짜 탈을 쓰고 대기하던 전임 서원장은 몰래 숨어 있습니다. 가짜인 줄 알고 대들던 황 대표는 까만코에게 들이받치자 놀라서 황급히 도망을 나와 진짜인 것 같다며 돌아가려다가 마침 편의점 성민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 가짜인 것을 확인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동물원을 둘러보는데 목만 내놓고 있던 기린의 목이 부러져 쓰러지면서 망가지자 동물들이 가짜인 것을 알고 로펌 황 대표와 오비사가 다시 황급히 북극곰우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진짜 북극곰인 까만코가 방사장으로 나가고 관람객들은 콜라를 던지며 마시라고 소리치고 까만코는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이덕진이 부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너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건 나 또한 원하는 거야 이미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너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북극곰이 진짜인지 모르는 황 대표는 까만코를 향해 막대기를 들고 덤비고 단숨에 황 대표를 덮쳐 쓰러져 위험해지자 태수가 가짜 탈을 쓰고 들어가 평소에 항상 가짜 탈을 보면 달려들던 까만코가 탈을 쓴 태수를 보자마자 달려듭니다. 그 사이에 황 대표를 급하게 구출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탈을 뒤로하고 아슬아슬하게 태수도 우리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후 직원들이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순간 번뜩 태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음날 태수는 락원그룹 민채령 상무를 찾아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평소 그룹의 나쁜 이미지에 대해 민감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락원 리조트를 친자연 환경으로 생태 동물원을 유지해서 건설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민채령 상무는 제1호펌 황 대표가 동의를 한다면 친환경 리조트로 계약하자는 조건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친구 변호사 송배는 태수에게 가브리엘에 대한 회계 자료를 건네주며 내가 왜 이 자료를 너에게 줘야 하냐고 따지자 태수는 우린 친구라며 어떻게 세상을 혼자 살아가냐면서 예전 자기가 친구는 필요 없다고 한 말이 쑥스러워 너스레를 떱니다. 결국 회계 자료로 협박받은 황 대표는 동산파크 매각에 동의를 하고 태수는 동물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됩니다. 1년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친환경 락원 생태동물원 리조트가 건설됩니다. 한편 캐나다 북극곰 보존센터에 태수와 수의사 소원이 찾아가서 까만코를 찾아보지만 보이질 않고 조금 후 북극곰 한 마리가 일행 쪽을 쳐다보며 다가오다가 하얀 눈이 쌓인 능선으로 떠나갑니다. 바로 까만코였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인기 웹툰 작가 훈이 지난 2011년부터 12년까지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모두 팔려가고 없는 동물들을 사칭하는 동물원 직원들의 어설픈 사기극을 영화화했습니다. 해치지 않아 손재공 감독은 영화적 재미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각색을 거쳤는데요. 이로 인해 영화는 원작과 다른 색다른 재미를 지닌 작품이 되었습니다. 웹툰에서는 망해가는 주파크에서 사육사로 일하던 철수가 개성 강한 알바생들을 모집해 동물원 회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야기인 반면 영화는 동물원에 애정을 갖고 남아있던 직원들이 신입 원장 태수와 함께 정상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동물들이 진짜 동물처럼 보이기 위해 벌이는 고군분투와 더불어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현실까지 짚어가며 따스한 휴머니즘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웹툰 캐릭터들은 없어졌지만 대신 새로운 캐릭터들로 채워지면서 일편단심 고릴라 김과장과 나무늘보 해경은 만화 같은 러브라인을 그리며 동물원을 누비는 이색적인 동물 로맨스로 웃음을 선사합니다. 수의사 소원은 동일한 이름으로 주인공의 과거 짝사랑의 상대에 머물렀던 웹툰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돌봐온 북극곰 까만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의사가 된 인물로 등장하며 초반 태수의 기상천외한 제안에 반대하지만 이후 동물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는 강단과 집념을 발휘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원작에는 코끼리, 판다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각 배우당 한 마리의 동물 탈을 담당하게 된 만큼 다뤄지는 동물 수 역시 줄었고 전임 서원장 역인 박영규의 역할과 웃음 연기 코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화에서 새롭게 추가된 동물 고릴라는 감정이 변할 때마다 표정도 다양하게 변하는 연기로 고릴라표 웃음을 주며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어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코미디 영화 해치지 않아였는데요.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 배우들이 인형 탈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황당한 경우이기에 촬영하면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배우 강소라는 탈을 쓰기에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생과계로 촬영이 편했다고도 하고, 배우 안재홍이 사자에게 진지하게 포즈를 지도하는 상황 또한 아이러니해서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기도 모르게 인형탈을 쓴 상태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두꺼운 북극곰 슈트와 고릴라 슈트를 입어 땀에 젖어있는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배우 김성호, 박영규는 숨을 고르며 몹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또 동물원에서 실제 기린이 목만 내민 가짜 기린을 진짜인 듯 쳐다보는 우픈 상황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룹 부활 신화이에서 강력한 보컬로 활동했던 잘 알려진 파워락 발라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날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지